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많이 좀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애꿎은 게 지금은 누가 맞는지 누구 편인지 이런 게 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상승한 이후에 가격표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고 편이 갈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이렇게 많이 고착화시킨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일단 요게 팩트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됐든 간에 어느 언론사가 됐든 간에 지금 정보를 갖다 쓸 건 다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상승한다는 걸 가져올 사람도 있고요.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팩트예요. 상승한다는 데이터도 있고 하락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승을 주장해도 백데이터가 있고요. 하락을 주장해도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같은 거 진행해봐도 어떤 분들 단지는 상승한다, 어떤 분들 단지는 하락한다, 매물이 쌓인다, 전세가 안 나간다, 아니면 여기 신고가 행진 중이다, 전세가 하나도 없다. 전세가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는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혼조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어느 장단이 맞는지 갈팡질팡 마음만 어지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제 주장 말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하락 중이에요. KB 국민은행의 시기열을 가지고 오면 보합 중이에요. 하락 중 아니에요. 보합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상적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하면은 약간 하락 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KB는 그걸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합 중이에요. 실거래가 통계를 가져오면 갈려요. 실거래가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끼고 했는지 안 끼고 했는지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직거래가 좀 특이한 가격이 많아요, 진짜. 근데 요 얘기 꺼내니까 또 네 마음대로 꺼내 쓰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실거래가 통계를 총 내잖아요, 여러분. 실거래가 총 통계를 내면은 하락 중이 아니에요. 전 전체 통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몇이든 간에 한국 남자 키 따로 있고 한국 여자 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이슈가 아니라 통계가 이슈인 거예요. 서울 경기도권 아파트 하락 중이지 않아요. 실거래가 보합 중, KB 보합 중, 한국 부동산은 약간 하락 중. 요게 맞아요. 일단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필드에 나가면 어떻느냐? 필드에 나가면 하락 중입니다. 왜냐? 팔고 싶은데 못 파는데 어떻게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계약이 매수자 우위예요. 이게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단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단지별 차이점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매도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매도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내 집이 정말 좋고 입주도 가능하고 여기에 딱 맞는 수요자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1군 굉장히 A급 입지여서 대체자가 별로 없는 곳들이 이렇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깎아주세요. 이 세 단어가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지방장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방장은 좀 아사리판인 데도 있고 굉장히 거기도 혼조세인데 전 수도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 정리를 일단 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쉬우시죠? 한국 부동산은 약간 하락 중, KB 실거래가 보합 중, 상승 중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부동산이 약간씩은 상승하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분양가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건 말씀을 드렸고 매도인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안 팔려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량이 모든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부디 이거 하나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파트가 요새 지어진 게 아니라 40년 전 정도부터 계속 지어왔잖아요. 88 올림픽 때부터 계속 지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거의 35년, 40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부터 지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어떤 현장의 분위기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래량 있죠, 여러분. 지금 서울,
경기도권의 이 거래량은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인 데이터예요. 통계를 내보면요. 통계를 내보면 잘 있지도 않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이도 아니에요. 한 3천 건 밑으로 내려가면 힘을 못 써요, 원래. 경기도권도 뭐 저번 달에 뭐 7천 건, 8천 건 얘기했지만 목표한 양은 다 못 채운 거거든요. 목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원래 힘을 잘 못 쓰는데 경기도는 좀 얘기가 다른 게 공급할 때 신도시가 계속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데 서울은 지금 거래량으로 따지면 하락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여러분 웃긴 게 하락할 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나아요.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고 호가를 낮춰야 되고 매수인은 깎아달라 그러고 눈치 보고 안 사고, 그러니까 하락할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는 나오는데 실거래가랑 가격표에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개별성. 이게 아파트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려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누가 느끼기에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쭉 평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개별적으로 몇몇 싼 매물, 몇몇 호가가 낮은 매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 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성을 조사하는 게 통계가 아니거든요. 통계에 이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개별성은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공부하기 되게 좋은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아, 시장에 이런 특별성이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시장 참여자라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팔리면 얼마까지 깎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다면 얼마까지 깎아달라고 하실 거예요? 살 거면 언제 사실 거고 팔 거면 언제 파실 거예요? 이거 알고 싶으시면 제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적잖아요. 이게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고 내가 얼마에 살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이 공부해야만 하는 시즌이에요.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에요. 통계가 방향을 알려주지 못해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시장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좋았다가 나빠지고 이래요. 지금 요새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반응과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지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줄 알아요. 내려갈 땐 계속 내려갈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믿는 분들이 있고 좋다고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믿는 분들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간다?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간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계속 비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계속 돌아갈 줄 알아요. 시장은 계속 비정상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옛날에 잡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제로 다 묶어놓고 대출 안 해주고 취득세 12.4%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양도세 막 82.5% 때려버려서 시장을 굳게 만들어서 경제와 더불어서 시장을 잡을 수 있었으면은 역대 정부가 진작에 했죠,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못하다가 정권 말기에서 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시장이 이 꼴로는 계속 못 가거든요. 근데 이건 제 주장이니까 제 주장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이 지금 비정상이니까 계속 비정상으로 갈 거다. 이 현상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달라요. 시장은 어느 정도 점점점 정상화가 될 거예요.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은 집을 사고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 또 공급은 공급대로 갈 건데 그게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하나 정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자유시장 경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상승이니까 상승, 하락이니까 하락 이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약에 이대로 가서 정상화가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의 가격표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를 따지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올라갈 거라 내려갈 거라 얘기하려고 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이 만약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디 과거 데이터를 공부해 주세요. 시장은 지금 정상이라고 불리기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집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도 소화가 다 안 되는 정도예요. 이게 지난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살아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는데 저는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차차차.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상승이다 하락이라를 따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정상화 그리고 수급의 해결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혹시 내가 좀 더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세가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전세 물건이 늘어나진 않을까?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시기가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당장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시장이 과연 정말 정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 정상화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